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코님께서는 실제로 오지 탐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설산, 그리고 또 히말라야, 이런 또 여러 산들을 다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겪었던 정말 또 기묘하면서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들무가 히말라야 갈 때보다 더 떨린다. 아, 많이 떨리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는데, 일단은 오지 탐험대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이신지 아니면 그냥 취미 활동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이따도 제가 해드리겠지만, 음, 저는 이제 은퇴한 프로복싱 선수인데, 오, 가장 이제 좋은 취미로 갖고 있던 일인데, 네네. 뭐 그런 거죠. 아하. 그러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설산 동굴은 네네. 우리나라인가요? 해외인가요? 우리나라인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동굴인 거죠. 저한테만 존재했던 동굴인 것 같아요. 오호. 자,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의 이름도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죠? 일단은 제가 뭐 땡땡령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뭐 거기서 눈치를 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친구를 잃을 뻔했던 경험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기억이라 네네 뭐 알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알겠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힘들었던 그 기억을 다시 한 번만 네, 용기 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 가. 네 알겠습니다. 기릿 기리! 네 안녕하세요 산악인 아콘입니다. 프로토스 아콘 그 아콘인가요? 네, 그 아콘이에요. 제 네. 성향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캐릭터라 네네. 제가 항상 이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좀 얘기를 들어갈게요. 네. 지금은 이제 백패킹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백패킹을 아주 오래 했어요. 이제 노멀한 거보다는 이제 극한 생존 위주로 백패킹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한계로 이제 몰아넣는 거를 좀 즐기거든요. 제 자신을. 이제 그 당시에 속해 있던 팀 이름 자체도 마운틴 익스트림 팀이라고 어허, 익스트림. 예.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이제 제 학창 시절 친구랑 극동계에 둘이서 이제 강원도 산을 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 전에 친구랑 저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성향을 좀 설명하자면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은퇴한 복싱 선수고 친구는 특전사 출신인데 학창 시절 때부터 굉장히 좀 정신적인 강함, 육체적인 강함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던 친구예요. 네. 그만큼 이제 둘이 마음도 맞고 둘 다 별로 겁이 아예 없고 뭐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험심, 탐험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래서 성향상 이제 백패킹을 할 때도 뭐 오지로 이제 오지 탐험을 갈 때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뭐 남극일기 영화를 보면 뭐 불능 도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그런 거를 찾아서 계속 한국에서 그런 걸 계속 찾아서 다니기 시작해요. 예. 아주 하드코어한 곳을 찾던 중에 이제 뭐 강원도 땡땡령이라는 곳을 찾아서 가기로 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 네. 근처 마을에 좀 도착해서 차를 대고 그 설산 오지로 아주 깊숙이 등산로가 아닌 곳을 둘이서 3시간 정도 등반 일정을 잡고 산을 타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좀 두서가 없어서 제 기억 속으로만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 괜찮아요, 앞뒤가 안 맞을 괜찮아요. 수도 있어요. 네. 네네네. 음. 근데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좀 많이 떨리는데 좀 제 멘탈을 잘 붙잡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 등반 일정을 그렇게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해가 일단은 뭐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지도 않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네. 그래서 이제 등반을 쭉 하다가 고도계를 보니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사이트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사이트를 빨리 정해야 돼요. 왜냐면 해가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 극한으로 좀 몰아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는 힘든 코스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등반 시간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저희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잡고서 텐트를 칠 장소를 찾아요. 이쯤 되면 되겠다라고 이제 친구랑 이제 말을 맞춰서 찾아서 거기다 이제 텐트를 치는데 네. 문득 한 20-30m 위쪽에 보니까 지금 이제 돌비님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봤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예. 아주 작은 동굴이.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는 동굴 탐험의 꿈도 꾸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동굴 탐험가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꿈도 이제 꾸고 있을 때쯤에 저기 가서 자자. 저 동굴로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하룻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친구도 그러자 저희가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동굴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잡은 사이트에서 바로 올려다 보면은 큰 바위에 중간에 동굴이 있어서 바로 보이는 그 정도의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굴 입구에 다다르게 됐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동굴 안에서 들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돌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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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말소리가 아니라 메아리로 보면 돌비야 야야야야 끝소리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끝 단어가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누가 있다 우리 말고 먼저 왔다. 단순하죠. 먼저 와서 그냥 자리 잡고 있구나. 우리보다 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더 빡센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예. 진짜 아쉽다. 야 저희 가서 잘걸. 이런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냥 뭐 별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다시 그 동굴을 봤던 그 사이트 네. 글로 내려와서 텐트를 치고 그냥 하룻밤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그 동굴을 봤던 그 사이트 한 20m 밑에 내려와서 텐트를 치게 돼요. 텐트를 치게 되는데 텐트를 치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자기 위해 세팅을 하다 보니까 금세 또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이렇게 막 좀 몰아치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귀신을 믿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안전주의적인 사람이라 뭐 오지나 아니면 제가 운동할 때도 어떤 훈련 아니면 루틴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산에 가거나 할 때는 거시기를 엄청 세게 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에서 비박을 할 때 제 스팟 근처로 10m, 15m에다 음식을 놔두고 잠시 묵념을 하고 온다든가. 고실에. 예, 그거를 저는 굉장히 세게 하고 그런 미신을 좀 막 이렇게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기죠. 귀신의 존재 자체는 부정을 하는데, 그렇지. 예. 예, 또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제가 세게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귀신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뭐 들짐승들이라도 뭐 그걸 먹겠지라고 그냥 간단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고시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특전사 친구는 그런 걸 아예 믿지도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요. 네네. 제가 뭘 하든 넌 해라. 나는 관심도 없다. 뭐 귀신? 그까이 있고 뭐 내가 이기지 막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 친구.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자면 와봐라. 잡아 족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든 제가 항상 그걸 하거든요. 고시를 하고 아니면 같이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뭐 큰 사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날은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야전 식량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음식 위주로 이제 먹는데, 뭐 그날은 강원도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회를 잔뜩 사서 왔어요. 육회를. 예, 그 강원도 그 지역이 육회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회를 조금 덜어서 저희 텐트 쪽에서 이제 남쪽에 한 10m에다가 고시를 이제 하러 가는데, 설산이지 않습니까? 이 그치, 보통은 눈이 오는. 눈 때문에 많이 묻히고 뭐 발목까지 들어가요. 거의 발목이 아니라 거의 무릎까지 들어가요, 눈이. 와, 예. 왜냐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시를 하러 가는데 동물들 뼈가 눈에 묻히지도 않고 엄청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고시를 예, 하고 왔는데 예. 텐트를 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 멧돼지 스팟이구나. 뭐 귀신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 이건 동물이다. 야생동물. 예, 멧돼지 스팟이겠다, 여기. 조심히 있다 가야겠다 하고, 일단은 뭐 텐트를 쳤으니까 예. 고시를 하고 멧돼지님한테 묵념을 하고 와요. 거기서 뭐 우리 건들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세팅을 끝내고, 제가 자꾸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얘기를 괜찮아요, 다시 괜찮아요. 꺼내려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음. 이 친구랑 이제 세팅을 끝내고 이제 술을 마셨어요. 가면은 이제 술을 마시니까. 근데 친구랑 저는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뭐 남들은 배낭을 뭐 경량화하는데 우리는 체력을 더 길러서 술을 더 가지고 올라가자 막 이럴 정도로 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둘 다 숙취도 별로 없거든요. 그날도 이제 술을 빠르게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어요. 네. 그게 아마 시간이 8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뭐 시간 자체를 올라가서 보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잠이 드는데, 자,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 원래는 극동계나 동계가 아니면 각자 텐트에서 자요. 서로 텐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극동계 시즌부터는 체온 유지라든가 아니면 돌발 상황 아니면은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자요, 예. 한 텐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기가 밝고 엄청 예민해요, 네. 사람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났을까? 잠결에 이제 과자 뜯는 소리, 그 비닐봉지 뜯는 소리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러면서 막. 네, 그거를 이제 뻥 뜯는 게 아니라 옆으로 뜯으면은 뭐 드르륵 드르륵 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뭐 포카칩 같은 거 이렇게 뜯을 때 옆으로 뜯으면은 칙칙 하면서 뜯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제가 자는데. 근데 이제 저도 뭐 술은 취했고 또 이제 힘들다 보니까 눈은 감은 상태로 잠에서 깼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람 소리인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설사는, 아니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서 이제 귀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집중해서 네.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텐트 안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죠, 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서 부비적 눈을 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텐트 안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럼 이걸 다시 정비를 하고 자야겠다. 뭐 눈을 떴는데, 일단 뭐 아무리 예민하고 그래도 술도 좀 취하고 랜턴도 다 꺼져 있고, 제가 잠결이니까 뭐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치. 예. 침낭에서 제가 누운 상태로 바로 옆쪽 문 쪽을 바라보니까 친구가 등을 돌리고, 그쪽이 이제 텐트 입구 쪽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친구 등이 보이는 거죠. 등을 돌리고 문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뭐를 주섬주섬 계속 뜯어가지고 바지에 넣어요, 그 친구가. 뭐야, 예.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또 근데 아니요. 근데 이놈이
이 우통을 새벽에? 벗고 있는 거예요, 우통을. 추운데?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윗옷을 또 안 입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극동계 시즌에는 옷을 다 벗는 경우가 없어요. 땀이 나면은 갈아입고 다시 우모 세트를 입고 자도 추운데. 근데 이 친구가 위에는 벗고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로 자꾸 주머니에다 뭘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예. 제가 잠결이니까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게 꿈인가 하고 다시 눈을 좀 이렇게 부유적해서 제대로 뜨고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끼야 뭐해 이러면서 이제 어깨를 당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둠이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탁 타는데 얼굴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때 엄청 괴기한 얼굴로 이상한 표정을 짓고 눈을 감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 울고 있다고요? 예, 눈을 예. 감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잠에서 깨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그 약간 그 찰나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느낌이 이게 친구가 아니고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겪었던. 예. 근데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데 눈을 감고 울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잠이 다 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대로 제가 얼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고. 근데 이게 가위 눌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 가위를 저도 많이 눌려봤는데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한 5초, 10초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찰나에 친구가 문을 열고 맨발로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고 그냥 서 있어요, 앞에. 저는 이제 얼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일어나서 그 헤드랜턴 아시나요? 머리에 이제 끼는 알죠. 랜턴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그냥 그 친구 목에다 걸어버렸어요. 일단은 걸고, 왜냐면은 그게 이 산이 어둡다 보니까 그 친구 이제 목에 걸고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이제 앉는 순간 저도 나가려고, 왜냐면 바로 나가서 제가 맨발로 그 친구가 서 있길래 거기다 랜턴을 목에다 걸어버리고 저는 신발 신으러 이제 다시 텐트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신발을 신는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산길로 친구. 예. 다 벗고 맨발로 그냥 랜턴은 목에다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달리더라고.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저도 그냥 같이 달렸어요. 잡아야 되니까. 네.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막 무섭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눈보라 몰아치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갔는데 제가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진짜 너무 무슨 빨라요? 들짐승처럼 그냥 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발로. 우와. 근데 제가 그 친구 목에 랜턴을 걸었던 이유가 제가 빛을 볼 수 있잖아요, 멀리가. 네. 어디서 그게 네. 끊기는지. 제가 랜턴을 바로 걸었던 이유가 제 신발을 신기 전에 이 친구가 뭔가 기이한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찾아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걸 배워요. 예. 그래서 무조건 빛을 그 사람한테 건단 말이에요.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빛을 계속 봤어요. 어디로 뛰는지. 저는 이제 저도 맨발이고 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빛이 좀 오르다 없어지더라고요. 저희는 텐트 딱 칠 때 텐트 입구를 필두로 동서남북을 파악을 다 해놔요, 처음에. 예. 텐트 입구가 어디면 여기 동서남북 이쪽을 다 파악을 해놓고 저는 보통 남쪽에다가 고시를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친구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빛이 어디에 끊겼는지 텐트로 와보니까 이제 방향 정도는 또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찰나에 동굴이다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예. 절로 가면 있겠다, 그냥. 저도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긴 것 같더라고요, 예.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저도 와서 헤드랜턴 끼고 다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 없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영화 같아서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가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다 이제 겪고 그 다쳤던 상처들도 다 갖고 왔던 거거든요, 저한테. 예. 일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 머리에 헤드랜턴을 끼고 텐트에서 이제
그 친구 찾으러 준비를 해요.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네. 근데 보니까 그 저희 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육회 말고도 야전 식량이나 뭐 저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식량 봉지가 다 뜯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지 주머니에 뭘 계속 넣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음식물만 없더라고요. 다 그냥 찢어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야전 식량이고 뭐고 그냥 다 뜯어가지고 그 봉지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요. 그 친구 찾으러. 그냥 마음속에는 이건 동굴이다. 나는 글로 갈 거야 하는 이제 마음이 거기서는 그냥 바로 그냥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체테라고 칼 아시나요 혹시? 오, 알죠. 그거 예, 풀 자르면서 가는 거. 예, 그런 칼이 저희는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칼을. 예. 그래서 그 칼이랑 이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칼을 들고 이제 그 동굴로 올라가요. 랜턴을 끼고. 네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가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꾸몄으면 좋겠다. 차를 예. 이렇게 가위어라. 왜냐하면 이 추위면은 나는 이 친구는 죽을 수도 있다. 왜 이게 여기 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존재인지는 이게 모르겠지만 내가 기필코 뭐 아주 작사를 내겠다 하면서 뭐 딱히 칠 대로 쳐서는 막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막 화가 나서 정신무장을 하고 막 이러면서 동굴에 가요. 제가 그 앞에까지 찾아가요. 예. 동굴로 진입하는데 한 5m쯤 들어갔나? 친구가 바위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제 슬슬 접근을 해요. 막 얘기를 네. 하면서 친구 이름 뭐 삐삐야 삐삐야 이렇게 부르면서 돌비야 돌비야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데 그 바위 앞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바위에 그 사람 눈이 한 30-40개가 바위에 박혀 있는 깜빡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와, 예. 정말 뭐 30-40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그 바위에 박혀가지고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주저앉고 친구한테 막 야이 뭐 욕을 엄청 했어요. 야이 뭐야 끼야 정신 차려 막 하면서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던 찰나에 친구가 푹 쓰러져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바위고 친구는 또 위에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치하고 그 마체테 칼하고 그 바위로 그냥 냅다 꽂을 듯이 그냥 던져버려요. 그때는 막 무섭기도 한데 막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막 그런 감정이 막 그 복합적인 정말 감정이 섞여서 네. 그걸 던지고 친구를 끌어가지고 들쳐매고 텐트 쪽으로 바로 뛰어요. 예. 바로 뛰는데 뭐 굴러 떨어지듯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20m, 30m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은 막 굴러 떨어지듯이 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어깨가 쇄골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안 건데 네네. 들쳐매고 오면서 막 굴러 떨어지듯이 와서 친구를 일단 침낭 속에다 넣어요. 왜냐하면 몸이 굳어가지고 제가 맸는데 일자로 그냥 서 있더라고요. 예. 몸이 굳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있는 핫팩 다 터뜨리고 제가 계속 이 침낭에 넣고 안고 있었어요. 예. 뭐 울면서 저도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숨이 너무 약한 거예요. 몸이 너무 굳어있고. 물을 먹이고 싶은데 물도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있었나?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친구를 침낭 속에다 넣고 그냥 제가 메고 그냥 내려와요. 미친 듯이 그냥 내려와요. 뭐 짐 이런 거 다 예. 놓고 뭐 친구가 뭐 어디 다치고 부러져도 그냥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왜 뭐 어떤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내려와요. 정신없이 그냥 내려와요. 그냥 제일 급경사지로 그냥 내려 꽂는 거예요. 그냥 뭐 눈이고 하다 보니까 막 아픈 것도 모르고 올라간 코스도 아니고 그냥 급경사지로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내려 뛰어요. 둘이서 제가 내려 뛰는 거죠. 그 친구도 막 부르고 침낭에 있는 놈도 막 굴리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도길이 나오더라고요. 예, 임도길. 예. 임도길이 나와서 뭐 천운인지 그때 목버라는 차가 저희를 보고 쓰더라고요.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예, 어떤 차가요? 그 목벌, 임도길은 이제 나무를 나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목벌, 예. 예, 목벌하는 차가 저희를 보고 서는데 제가 그냥 대충 말했어요. 지금 큰 사고가 났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기사분도 친구 보더니 이제 기겁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그치. 시퍼렇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분이 데려다 주시는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산 중턱에 원래 그 시간엔 자기는 우리 목벌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새벽 밤이고 한. 근데 어떤 정자를 철거하고 그 나무를 이제 싣고 와야 되는데 네네. 그 다음날 이제 뭐 그 스케줄 때문인지 뭔지 아무튼 그걸 싣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 자기도. 예. 여기는 올 때마다 찝찝하다. 대충 이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왜 여기 왔냐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어쨌든 병원에 와서 친구도 이제 치료받으러 가고 저는 이제 멘탈이나 뭐나 이제 다 많이 망가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상한 경험을 하고 뭐 친구는 근데 일단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치. 근데 메고 왔던 팔은 또 안 들리고 저도 몸이 아프니까 뭐 이게 고장 났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하다 이제 저도 치료받고 친구도 치료받고 해서 잠이 들었어요. 욕실에서. 근데 꿈을 꾸는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고시를 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네. 동굴 쪽 근처죠. 근데 몇 명이 막 거지들처럼 그 육회를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꿈에서. 예, 예. 한 3-4명이 막 그거를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장이 현대 복장이 아니에요. 그 옛날 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시대 그 막 복장? 약간 뭐 남자 한복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자 한복. 예, 예. 그런 거를 입고서 그 육회를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제가 고시를 했던 그 육회를.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깨고 다음날 이제 친구도 깨고 저도 이제 꿈을 깼어요. 친구는 이제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네. 팔이 부러져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 3일 동안 저희 지역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조금 입원하고. 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있는다 해서 있는데 긁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예. 저는 뭐 무릎부터 온전신이 멍이고 막 온몸이 막 다 긁히고 그 정도로 이제 막 몸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긁힌 상처 없이 그냥 팔만 하나 부러졌더라고요. 네네. 이제 친구는 기억이 없어요. 병원에 왜 와 있는지도 지가 모르고 제가 얘기해줘도 뭐 애초에 믿지도 않아요. 기억이 없구나. 그냥 자기는 뭐 굴러서 그냥 정신을 잃어서 네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 저도 뭐 제 성향상 뭐 이걸 구구절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도 아니고. 네. 일단 저는 쇄골이 부러졌는데 그냥 저는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하고 그냥 고정만 시켜달라고 퇴원을 하고 지역병원으로 가려고 친구를 이제 3일 정도 후에 데리러 오겠다. 네. 우리 3일 동안은 너 이거 팔 부러진 거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고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일단 병원을 나서 뭐 제 차를 타고 왔으니까 제가 차를 찾으러 가요, 마을로. 전 집에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쇄골 고정을 하고 이제 차를 찾고 집으로 오게 되는데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그 개굴스럽게 육회 먹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예. 집에 와서. 이게 느낌이 어땠냐면 찝찝하다. 이거 온전히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계속 큰 피해를 입겠다. 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냐. 난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너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겪었던 일들은 누구한테도 뭐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저만 혼자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걸 뭐 가서 뭐 나 좀 알아줘라 아니면 뭐 제가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이거 왜 이럽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차피 거길 또 다시 가야 됐어요. 장비들도 수거해야 되고 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이틀 동안.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피해를 보기 싫었던 게 제일 크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냐면 장비를 가지러 가야 되고 뭐 눈에 묻혔으면 어쩔 수 없겠지, 못 찾겠지만 네.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뭐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 친구 핸드폰도 찾아야 되고, 그 친구 이제 윗옷을 안 입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제 친구를 다시 데리러 갈 때 혼자서 거길 다시 가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네. 집에 와서. 음. 근데 이제 문득 제가 복싱 선수를 오래 했다 보니까 집에 사람 모양 샌드백이 있어요. 네. 뭔지 아시나요? 사람 모양으로 된 샌드백? 알죠. 때리라고. 네. 네네네. 그게 이제 있어서 그거로 이제 뭐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냥 문득 그걸로 이제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겪은 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장비를 좀 찾아올 때 쟤를 좀 지내줘야 되겠다. 왜냐면 안 그러면 저한테 계속 뭔가 막 그럴 것 같고, 제가 마음속에 예. 또 그게 계속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장비 찾아오는 김에 쟤를 지내주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제가 좀 그래야 편해질 것 같은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시내 친구 옷가게 하는 친구한테 가서 마네킹을 하나 받아서 차에 실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10kg를 사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짊어지고 가요. 네. 장비를 찾으려고. 중간에 이제 임도길, 아까 저희 처음에 이제 막 내려왔던 거기서 이제 철거했던 정자로 찾아서 들어가니까 금방 찾아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는 네. 이제 반대로 와서 오지로 가서 너무 오래 걸렸던 건데 거긴 또 금방 오더라고요. 네. 저희 사이트에 가보니까 텐트가 눈에 묻히긴 했는데 뭐 짐이랑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묻혀 있고. 근데 그 동굴 앞에서 이제 쟤를 지내려고 동굴을 찾는데 없어요. 오. 찾을 수가 없어요, 동굴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동굴? 그냥 그건 20m, 30m, 그냥 15m 제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름 돋아. 예. 거기서 1시간을 제가 찾았어요, 그 동굴. 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바위도 찾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뭐 해가 빨리 지고 하니까 짐이라도 빨리, 뭐 친구 짐, 제 짐 뭐 이렇게 수거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내려가자 하고 그 고시를 했던 곳에 가서 마네킹을 세워놓고, 제가 또 마네킹이랑 그 돼지고기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돼지고기로 옷을 입혀서 주렁주렁 이제 마네킹한테 입혀놔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뭐 미안합니다. 제가 오지 못할 곳으로 왔으니 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져온 거 먹고 마음 풀어라. 나 마음 편하게 해줘라. 막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 거랑 제 거랑 대충 배낭을 싸고 있는 장비들만 챙겨가지고 하산을 해요. 근데 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인데, 그 제 망치하고 마체테는 또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신기하다. 제가 거기 분명히 꽂을 듯이 던지고 그 기억도 났는데, 그 바위에다가. 예. 근데 그 텐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홀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친 거는 또 현실이고, 저희가 그래서 짐을 싸고 올 땐 내려와요. 하산을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옛날 한복을 입고 밑에서 나뭇잎을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내려가는데 배낭을 제가 한쪽으로 2개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쇄골이 부러졌으니까 예. 2개를 메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한복을 입고 나뭇잎을 따고 있는 거예요. 나뭇잎. 그 저는 신만인 줄 알았어요. 예. 산에 다니다 보면은, 오지에 다니다 보면 신만이 분들이 가끔 이제 마주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옆에 선 순간 이제 제가 또 거기서 다리가 풀려버려요.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뭇잎을 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에 헛손질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따는 것처럼. 그냥 계속 헛손질을 하고 있어요. 예. 따고, 안고 있는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다 계속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막 복합적인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아직도 안 끝난 건가? 막 이런 얼굴을 이제 쓱 돌려서 저를 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얼굴이 뭐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돌아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의 얼굴인 거예요. 그 처음 그 주름이 위에서. 많았다고 했던 그 얼굴? 예, 그 얼굴인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건 낮이었는데도 심지어 제가
뭐 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뭐라 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은 고맙네 고맙네 하는 느낌이에요 저한테. 고맙네, 고맙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계속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미친 듯이 그냥 또 달려요 거기서. 예. 너무 이제 무섭고 괴기하고 하니까 제가 뭐 그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들 막 그런 용기도 없더라고. 이젠 지치고 막 힘드니까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미친 듯이 달려서 차로 와요. 그리고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시 갔는데 이제 배낭을 못 찾았다. 핸드폰도 못 찾았다 이러고 제가 장비들을 다 태워버려요. 예. 그냥 집에 와서 친구한테는 이제 못 찾았다 하고 불에 안 타는 거 뭐 망치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선 이제 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예. 제가 한 몇 년 후에 그 지역의 그 산 근처 이제 노포 식당을 우연히 들려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들렸다가 제가 이제 뭐 등산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이제 그 사장님이 여기 산에 온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노파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산에 온 건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노파 분이 여기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실종 신고도 많고 이쪽 산도 벌목 작업할 때 인부들도 많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이제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그곳이 이제 6.25 피난로였대요. 그 산이. 그렇겠죠. 그 산이 이제 6.25 피난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서 산 전체가 무덤이다. 예. 무당들도 이제 수시로 와서 구술을 해준다. 동네 사람들은 뭐 그쪽 산 쪽으로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개인적인 마음대로 마음은 내가 그래도 마네킹 사고 돼지고기 사서 옷 입혀놓고 뭐 누군가는 그 마네킹을 보면 또 놀라겠지만 네네. 아직도 그게 거기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겪고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까지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 일을 겪었는데 약간 6.25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마음이 또 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치. 그게 또 억울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쪽으로는 뭐 다시는 가지도 않지만 뭐 제가 홀린 건지 아니면 또 홀렸다고 하기엔 또 너무 실질적이고 뭐 그랬던 경험을 이제 여기 한번 풀어놔 봤네요. 와, 근데 진짜 너무 기묘하다. 이 이야기 자체가 소름 돋고. 이게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간중간 빼먹은 것도 많은데 정말 이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왜냐면 제 친구가 죽을 수도 있었던 얘기라. 네. 물론 뭐 제 친구도 제가 그랬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억이죠. 이게. 왜냐면 이게 뭐 어떤 귀신을 정확하게 받고 그 귀신이 저를 괴롭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자체가. 네네. 근데 친구랑 저랑 이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었던 얘기다 보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친구놈이 뭐 그런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이게 지금 아까 그 동굴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찾아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 저희 사이트에서는 바로 몰려서 보였거든요. 여기. 근데 가서는 그 동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의 그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았나? 좀 다른 공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홀린 건지 아니면은 그 뭐 돌비님 방송 말씀대로 영가들이 저는 고시를 해서 그 친구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고시를 저는 했고 죽을 뻔한 건 그 친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좀 뭐 초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저 입장에서는 친구를 잃을 순 없잖아요. 네. 뭐 죽더라도 뭐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참 그 공간이 저도 어딘지는
참 뭐 궁금해요. 궁금하고 이야. 다시 보고 그걸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도 가서 뭐 다시 보고 싶긴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멘탈 케어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1시간 가량 찾았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친구분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친구분께서는 아이 뭔 소리야, 그런 기억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굴러 떨어졌겠지,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아코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지 않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으니까 아코님도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하시고 나서. 네네. 아유, 아무튼 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억이고, 뭐 봉다리님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고 뭔가 좀 이렇게 떨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일이죠, 뭐. 너무 고맙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삶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코님, 오지 탐험 뭐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나 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좀 피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를.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죽기 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죽기 전에는 환상을 보듯이, 아니면 그게 환상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돼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무서운 공간이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연이기 때문이죠.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